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탐구하는 미탐TV입니다. 이 영상은 미주은TV와 제휴를 통해서 동시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주식 우량주 분석 코너에서 다룰 종목은 힘스 앤 헐스 헬스인데요. 여기 이제 영문에서 잘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힘스니까 뭐 남자, 뭐 그 녀석들 뭐 그런 거겠죠. 헐스니까 여성분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남성 여성의 헬스를 뭔가 건강을 위한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다. 이게 이제 회사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그런 환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소비자와 의료 전문가를 연결하는 원격 의료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서 뭐 약 구독 서비스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량주 분석 코너에서는 저희가 네 가지 질문에 따라서 저희가 봐드릴 거고, 주로 데이터에 기반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 대한 어떤 센티멘탈이라든지 어떤 최근에 어떤 뉴스에 대한 뭐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따로 좀 체크하셔서 이 기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네, 이 회사의 이름들은 이제 시스템에서 계속 나오긴 했는데, 워낙 이제 사이즈도 큰 기업이 아니었고 해서 좀 무시했었는데, 무시하기에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52주 최저가 대비해서 보면 441%고, 13달러에서 거의 70달러까지 완전 급등했던 케이스고, 반대로 이제 12월 말에 좀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67%니까, 이때 사셨던 분들한테는 거의 뭐 엄청나게 또 괴로운 구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성장률이 높고, 그 다음에 대신 주가가 좀 시총이 크지 않은 기업들은 이렇게 변동성이 클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되게 좋겠죠. 좋고, 이런 것들 투자해야 되죠. 라는 설명이 나올 거고, 요때 사셨던 분들은 이제 뭐 기업의 리스크도 많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계속 엄청난 이슈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가가 올라와 있으면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사라지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가 변동이 클 수밖에 없고, 오르면 리스크에 집중하는 거는 없어지고 좋은 뉴스들만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락할 때는 영원히 하락할 것처럼 보인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소음과 실제 팩트를 구분해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투자자의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 종목 분석 코너에서 뭐 그거까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저희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어떤 리스크나 또는 이런 부분들이 뒤에 있는 EPS나 향후 예상 실적을 계속 조정하면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반영 안 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게 지금 과하냐 아니냐라는 거를 데이터에 기반해서 좀 보고 판단하고, 또 데이터 자체가 볼 수 없는 영역에 질적인 영역도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거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뉴스의 흐름들이나 또 똑같은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판단은 누구나 다를 수 있거든요. 똑같은 판단을 하면 주가가 영원히 한쪽 방향으로 오르겠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 사는 사람도 있고 떨어지니까 파는 사람도 있는데,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이 서로 다른 거거든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시스템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이 종목을 소개한다고 해서 지금 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왜 악재는 이야기하지 않나요? 이런 댓글보다는 좀, 이런 기업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장단점이 무엇이구나. 그리고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판단하는 눈을 더 높여가는데 이 영상 콘텐츠를 좀 활용해 주시면 저희가 코너를 만드는 취지나 또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인데, 주로 이제 성과 관련된, 그 다음에 탈모, 요게 중심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영어로 써드린 거는 제가 쓴 게 아니라 이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 맞춤형의 어떤 이런 성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탈모, 이 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주로 다 발기부전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발기부전과 탈모, 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 맞춤형 디지털 케어로 해서 2017년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서 상당히 빠르게 이제 성장을 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딱 들어보면, 나 요거 해결해주면 뭔가 돈을 낼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드는 아이템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거죠. 그리고 향후 이제 점점 이제 확장을 해서 이런 형태로 뭐 체중 관리라든지 피부 관리, 멘탈 케어 이런 거 같이 또 지금 확장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스들만을 위한 서비스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헐스까지 이제 확장한 케이스고, 여기에서 조금은 더 이제
뭐 멘탈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주요 사업은 고객들한테 직접 D2C 모델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커스터머한테 직접 모델로 하고 있고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을 상담하고 처방해서 약까지 배송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요 서비스 모델은 이런 이제 플랫폼을 매칭해 줄 때에 돈도 받고 있지만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이제 동일한 것들을 계속 처방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월 구독이나 분기마다 구독을 해서 약을 처방받아서 집으로 배송받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이고요. 이제 최근에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던 포인트는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회사가 2024년도에 GLP-1 체중관리 컴파운딩 의약품 시장에 진입을 하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제 그 체중관리 하면 생각나는 회사들이 있죠. 노보노디스크라든지 뭐 일라이 릴리라든지 해서 뭐 위고비라든지 이런 상품들이 FDA에서 이게 상품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들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요 컴파운딩 의약품이라는 것들을 이제 FDA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요건 FDA 승인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 파는 요 컴파운딩 의약품이라는 게 뭐냐면 FDA 정식 제품이 부족할 때 약사가 의사 처방에 따라서 소량 제조하는 비공식적인 맞춤형 혼합 제제를 우리가 컴파운딩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요런 의약품 시장에 이제 진출해서 체중 관리, 살을 빼고는 싶은데 위고비가 물량이 딸리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일한 효능을 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진출하는 것들을 이제 컴파운딩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이제 진출하면서 이 회사가 한 단계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요 부분이 이 회사의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회사 성장의 핵심 포인트만큼 이 FDA가 이제 규제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규제를 검토한다. 아니면 체중 관리하는 컴파운딩 의약품 부분들은 이제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뭐 정식으로 인정받은 뭐 위고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써라라고 이제 또는 그런 걸 검토한다는 뉴스만 나오더라도 하루에 주가가 한 뭐 20%씩 빠질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 회사에서 굉장한 성장 동력이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정확하게 이 회사 컴파운딩 의약품의 매출 비중을 밝히고 있지는 않는데 사업보고서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추정했을 때 대략 한 시장에서는 업계에서는 한 2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운딩 의약품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혹시라도 이게 중단될 때는 이 정도의 성장이 날아가면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할 수 있는 리스크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리스크 부분은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 부분은 이제 컴파운딩 의약품 외에도 이런 것들 기본적인 모델로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량 기업인가 그건 보면 이제 80점을 받고 있으니까 상당하죠. 그래서 성장성도 높고 이게 이제 작년에 보면 1년 전에 데이터를 보면 여기 흐릿하게 있지만은 저희가 초이스탁에서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요 정도가 이 회사의 판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넓어졌죠, 분야가. 그래서 성장성도 좋아졌고 재무 안정성도 좋아지고 수익성도 좋아지고 현금 차출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최근 1년 동안의 점수를 보면 이게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점수 자체를 개선시키고 있는 성장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봐도 매출과 이익이 보면 여기서 이제 점핑하면서 이제 급증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아까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많이 성장했던 게 아까 이제 뭐 체중 관리, 체중 감량과 관련된 의약품 시장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좀 많이 성장한 케이스고요. 영업이익률로만 봐도 이제 6.1% 정도. 이렇게 이제 지금 나오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지금 개선돼서 이익률도 개선이 되고 매출도 늘어나면서 이익의 덩어리 규모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순이익률이 9.2%로 상대적으로 더 높이 돼 있잖아요. 과거에는 보면 영업이익률하고 순이익률이 거의 이렇게 붙어 있는 케이스였는데 이게 벌어진 상태잖아요. 이게 벌어져 있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순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높을 건데 이게 없어지면 순이익률이 낮고 영업이익률이 붙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손익계산서에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좀 뒤에서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면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 마이너스, 재무활동 마이너스. 이 0을 기준으로 위에가 플러스고요. 예. 현금 흐름표는 현금이 유입되면 플러스예요. 나가면 마이너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이 꾸준히 잘 들어오고 있고, 투자활동, 재무활동이 마이너스니까 우량주 조건의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PSR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이 회사가 이제 4.0, 그 다음에 뭐 한 2.0 요 정도 사이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여기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그거보다 이제 낮게, 이제 주가가 또 빠졌을 때는 이렇게 좀 싸게 거래됐고, 지금은 7.1이니까 최고보다 지금 높아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높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최고를 기록했을 때보다 매출의 성장률이 더 높지 않으면 밸류에이션을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표는 밸류에이션 할 때 또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EPS를 차트를 보면, 네, 이렇게 EPS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 성장을 많이 했죠. 2024년도에 엄청난 큰 성장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성장한 거죠. EPS가 이렇게 큰 폭으로. 그래서 보니까 이제 주가도, 네, 이 변동이 상당히 심한 거예요. 이게 이 변동이 심한 걸 잘 견뎌야지 이제 전체 수익률이 났었을 건데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때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또 한 60% 하락했다가 다시 또 급등했다가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에 투자할 때는 갑자기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그 리스크 부분들은 되게 중요해서 그런 기사 쪽의 부분들은 꾸준히 계속 찾으시면서 이 종목을 팔로우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뭔가 이슈가 되거나 했을 때는 큰 폭의 주가 조정들도 있을 수 있다. 그게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낮을 때는 또 큰 하락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다는 얘기는 그런 것들조차도 지금 반영되어 있는 주가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충격이 좀 클 가능성이 높은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좀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 실적하고 밸류에이션을 좀 보면요. 올해 58%니까 뭐 작년에 이어서도 매출액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EPS는 성장률이 32%가 상대적으로 좀 낮죠.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20%씩 성장하고 이익은 EPS는 43%, 30% 하니까 지금의 현재의 성장성들을 이제 증권가에서 예측할 때는 이 정도의 성장성이니까 뭐 고성장주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을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거래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평가된 부분들이 거의 잘 없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유독 이제 좀 빠진 부분들이 보면 요때 2024년도 한 10월 정도가 요 노란색 칠한 부분이 그나마 적정가 수준에 좀 도달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매우 고평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025년도 4월 달에 좀 빠질 때, 요때 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소개해도 괜찮겠다 했는데 뭐 거기까지 빠지지 않고 지금 또 급등해서 지금은 또 매우 고평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손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이제 가격대가 있어서 이때는 작은 악재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시점, 반대로 호재가 있어야 겨우 올라갈 수 있는 시점 정도는 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으로만 보면 조금은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고 월 구독 서비스 이거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고속 성장됐던 부분들은 리스크도 있지만 성장하고 있는 요 부분들을 덜어냈을 때 요 본질적인 부분의 밸류를 얼마나 볼 건지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은 어쨌든 조금은 비싼 가격이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모멘텀 분석을 보면 여기서도 보면 주가의 변동이 상당히 심하죠. 그래서 2024년도 5월 달쯤에서 EMA 차트상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매수 신호가 나와서 수급적으로는 아직은 되게 좋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는 비싼 수준에 있는 거는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이트로 이동해서 이제 한 번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힘스 앤 헐스. 어제도 한 4.2% 올랐네요. 그러니까 시장에 비하면 좀 많이 오르는 거죠. 변동성이 좀 심한 편이고, 이 회사는 매매 신호가 처음에 매도한 이후에 사지를 못했네요. 한번 손절한 이후에 다시는 못 샀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비싼 가격이었다는 그런 것 같고요. 최근에 하락했을 때 뭔가 편입이 됐으면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한 경우는 없네요. 밸류에이션 보면 여전히 이 가격에서
그러니까 요때가 한번 들어왔던 거고, 요때가 아마 좀 수급만 잘 맞았었으면 매수가 신호가 나올 수 있었는데, 요때 못 잡았고, 요때는 조금은 더 하락했어야지 잡았을 것 같은데, 급등하는 바람에 이제 잡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라고 모든 걸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00% 다 신뢰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러니까 이걸 또 동일하게 했을 때, 이제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맞추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네,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진단은 아까 살펴드렸으니까 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조그맣게 뾰족 나오죠. 이게 이제 작년 값이고 빼보면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 게 올해 값이고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성장성도 점수가 55점에서 한 85점. 네, 독점력도 조금 올랐고 재무안전성은 100점이 됐고 수익성은 이제 이익률 개선과 함께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네, 이런 형태죠. 캐시플로우 창출력은 이제 100점이 됐고, 요게 이제 추이를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네, 우리 성장률들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요 성장률 데이터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성장률의 추정치라는 게 결국은 기업의 리스크도 같이 반영하면서 계속 조정이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체중 관리 관련된 제품들이 이제 팔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매출이 한 10% 날아갈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들이 다 조정이 되겠죠. 여기도 조정이 될 거고, 여기도 조정이 될 거고. 그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것만큼 밸류에이션도 똑같이 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됐는데 주가가 그거보다 과도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계속 판단하면서 시장이 과도하게 판단하진 않는지, 그러니까 과도하게 높게 판단하진 않는지, 과도하게 낮게 판단하는지 이 판단을 계속 해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모든 기업마다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이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자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기반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은지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쪽에 오셔서 여기에 연간으로 볼까요? 연한산으로 볼게요. 연한산은 최근 12개월 합산 금액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이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고 특히나 이제 2024년도부터 급등했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그런 아까 이제 체중 감량 관련된 상품으로 인한 성장이고요. 여기 보면 지금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보통 이런 케이스가 없거든요. 보통은 다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법인세라고 해서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예전에는 법인세 있다가 이게 이 법인세가 마이너스 시켰는데 법인세가 마이너스라는 건 법인세를 안 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정도를 돌려받거나 또는 회계상으로 그냥 뭐 돌려받은 것처럼 쓰거나 이런 형태에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이익이 나면 무조건 내기 때문에 아까 차트에서 보셨을 때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서 이익률을 보셨을 때 제가 이 차트가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영업이익률부터 순이익률 높이 나오잖아요. 이게 원래는 아니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높이 나오는 이 구간이 계속 될 거냐? 그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인세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지면서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은 영업이익률부터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거고 그래서 순이익률이 9%가 아니라 5%대로 떨어질 건데 영업이익률이 계속 되면 그것 따라서 올라가긴 할 겁니다. 하는데 어쨌든 저거는 계속 유지될 수는 없다. 왜? 아까 앞에서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이었고 이 법인세를 제가 분기로 한번 눌러볼게요. 분기로 누르면 최근 분기는 보면 법인세를 냈잖아요. 이미. 과거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고 이걸로 해서 이제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큰 게 발생했고 최근 1분기만 보더라도 이미 영업이익이 5,800만 달러고 순이익이 4,900만 달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법인세를 낸 걸로 지금 나오죠. 그러니까 이 형태로 되면 이제 순이익률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가 마이너스가 났던 경우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법인세 감면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연 법인세 자산이라고 해서 이것도 제가 미주초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뭐냐면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손실을 못 내고 그러니까 이익을 못 내고 손실이 나면 이 손실을 누적 손실로 잡아놓거든요. 이건 돈을 못 버는 거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 자산이 돈을 벌게 될 거다. 버는 게 이제 확실해. 수익이 확실해. 그럼 얘를 갖다 이제 처분을 해서 이연 법인세 자산들을 없애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법인세에서 마이너스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제로 회계상으로 현금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회계상으로 손실로 처리했던 거를 법인세로 환입하는 이런 형태라서 그래서 이익이 나면 이제는 다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상화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은 이렇게 EMA 차트로 보면 되게 좋은 형태이긴 하죠. 보면
네, 이렇게 해서. 근데 대신 이런 급락들 장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리스크로 봤을 땐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정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체중 감량 관련된 이쪽 약품들이 나중에 FDA에서 규제가 받을 수 있는 리스크 하나 있다. 이게 가장 큰 리스크.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래서 얼마든지 또 그런 외부 충격이나 뉴스나 실적이 약간 깨지거나 했을 때 급락할 가능성도 있는 게 이 기업이다.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잘 소개해드렸으니까 또 주가가 얼마든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자는 개념으로 이 코너를 운영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구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구간들을 조금 기다리는 게 뭐 현명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라면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또 새로운 기업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이런 종목 발굴 코너를 통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또 이런 그런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시면 좋을지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